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입니다. 주말만 되면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등산이라고 하면 그냥 취미가 아니라 뭐랄까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산악가인 엄원길 대장은요, 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산도 또 우리의 삶도 이 가장 용기 있는 자에게만 더 많은 것을 허락한다라는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이렇게 때론 산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부터 만나볼 이분도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등산을 하면서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네, 마치 운명처럼 산으로 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야, 이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주소가, 바로 앞에. 이 골목 끝에 바로 앞에. 근데 이렇게 대문 열어놔도 되는 거야? 이 동네 참 좋은 동네네. 이지영 씨. 저. 잠시만 좀 내려주겠어. 네. 혹시 이지영 씨세요? 네, 제가 이지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100개의 산을 등산 네. 성공하신 분? 네네. 근데 이렇게 체구가 작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막 힘도 좋고 네. 키도 크고 성큼성큼 이리 올라가시는 분인 줄 알고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네, 또 산 탈 때는 좀 다른 모습이라서 네. 아, 산탈 때는 갑자기 이렇게 막 헐크처럼 변하는 거예요? 네, 좀 강인한 모습을 네. 여기 마당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나무도 키우고 있고 화분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수국도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가 화분이랑 꽃 되게 좋아하시고. 아, 그래요? 친할머니의 피가 흐르네요. 네. 나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네. 꼭 정상까지 가세요? 꼭 정상까지 가요. 네, 느리더라도. 네. 날이 저물어도? 날이 저물어도 정상은 꼭 찍고 내려와요. 집에서 되게 전화가 많이 와요. 어디냐 이러면 고속도로에서 자고 휴게소에서 일출 보고 와요. 산은 언제부터 탔는데요? 산은 한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100개의 산의 정상을 간 거예요? 정확히는 1년 11개월? 원래 100개를 하려고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원래는 그냥 10개만 하고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뭘 했다 이런 뿌듯함? 네, 그런 거. 일주일에 몇 번 가요? 최고로 많이 갔었을 때는 5번. 5번. 네. 아직도 가고 싶은 산이 있어요? 많죠? 우리나라 네. 산은 몇 개인데요? 거진 4,40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100개밖에 못 갔어요. 시집은 다 갔네. 정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약간 치유받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벌써 뒤다. 우리 한 10km 와지 않았나, 10km? 한 200m? 땀도 한 방울 안 흘려, 땀도 한 방울도. 이지영 씨 땀도 안 흘려. 나 미치겠는데, 지금. 야, 진짜 뜨다. 날이 습해서. 꽁 아니야, 꽁? 아닌가? 까마귀. 현장 톡톡이지만 이 마스크 끼고 한다는 건 방독면 쓰고 하는 거랑 똑같아. 쓰고 못하겠어. 우리가 거리를 두고 네, 거리를 좀 두고.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에 나뭇잎도 꼼짝도 안 해. 바람 한 점도 없어. 바람 한 점도 없다고 지금. 야, 우리 얼마큼 걸어온 것 같아요? 아직 한 10분의 1?
어지럽다, 나 솔직히 그게. 제일 먼저 간 산이 어디예요? 합천에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이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닌데. 네, 힘들어요. 뭣도 모르고 되게 험한 그 코스로 갔어요. 오를 때는 내가 지금 여기를 왜 있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중간에 힘든 내려오면 거지? 되잖아요. 또 중간에 내려오기에는 또 아까운 거예요. 그만큼 걷는 그 거리가. 네네. 산이 왜 좋아서 이 3년 동안 타는 건지, 왜 시작됐는지가 네.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도 산이랑 거리가 좀 많이 멀었었어요.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었거든요. 안 좋은 일? 건강상 문제도 좀 안 좋았었고. 건강해 보이는데. 지금은 건강해요. 네, 지금 네. 건강한데 제가 몇 년 전에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죠. 몇 년 전에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그럼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거나 뭐 아프다든가. 아니요, 피곤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지영 씨, 네. 이 산 오르는 거 굉장히 피곤해요. 아니요, 산 오르면 되게 우리 좋아요. 감독님들 많아요. 지금 벌써 피곤해 지쳐가지고. 3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수술했는데 나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커졌더라고요. 할머니도 깜짝 놀랐겠는데 거기 지영 씨 그렇게 이뻐하는데. 그냥 일하면서 나중에 아프면 그때 수술하겠다, 지금은 수술 안 하겠다 했는데 가족분들이 이제 일하는 직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어땠어요? 왜 나한테 그게 이제 그런 병이 걸렸을까? 왜 나한테? 왜 나만 그렇게 이제 아파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가 컸거든요. 이제 아버지 대신해서 이제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할아버지께서도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치유 과정에 본인 치유 과정에 할아버지가 또 이제 세상을 회복하는 도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인사도 없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도 또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좋은 생각, 뭐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 또 할아버지가 근데 가실 때는 주무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은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몇십 년이다 보니까 빈자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겠네요. 많이 생각나죠. 네. 항상 할아버지는 지영 씨한테 네. 자주 하던 말이 있었던가요? 제가 제일 최고라고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늘 하던 말이 있기는 해요. 뭔데? 남자였으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네. 지영이 최고. 네. 아이고 근데 남자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야? 네, 첫 손주고 하시니까 기대가 좀 많이 크셨나 봐요. 그 할아버지 언제 제일 보고 싶어요? 늘 보고 싶죠. 늘.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딱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생각나죠. 늘. 그때 시간을 돌려봅시다. 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 24시간 전이다. 지영 씨는 이제 할아버지가 내일 되면 먼 길 떠나신다는 걸 안다고 가정했을 때 할아버지한테 꼭 뭔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차를 샀어요. 늘 저한테 이제 그 팔공산에 제2석굴암 드라이브 가자고 바람 쐬러 가자고 하셨는데 다음에 운전 잘하게 되면 모시고 갈게요 했는데 그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파서 그때 되면은 일을 제쳐두고라도 드라이브 한번 꼭 해드리고 싶어요. 손녀랑 같이 이렇게 한번 네. 가고 싶었는데 내가 꽃피는 3월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 지영인데요. 그때 운전 못한다는 핑계로 같이 막 드라이브도 못하고 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가는 거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 그래요. 인사 못하고 갔다고.
그때 병원이 아니라 진짜 같이 어디 나갔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 없는 그 큰 집이 너무 좀 그렇고 그래도 정은이랑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거든요. 빈자리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서 고모들이랑 아빠랑 잘 옆에서 잘 해주고 계시니까 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모두 안 아프게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그냥 보고 싶어요. 꿈에 한번 나와주세요. 진짜 보고 싶어.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사랑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안심 판정을 받는 게 네. 할아버지한테 첫 번째 보답이 아닐까. 네, 안 아프고 네.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안전하게 운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못 올라가겠습니다. 네. 진짜 못 올라가. 우리 스태프도 지금 지쳐 있어 지금. 네, 여기까지 오신 거면 가실 수 있어요. 집에 있으면 막 산이 불러요. 지영아 빨리 와. 불러요? 꿈에서 나와요. 진짜요? 네. 이게 갈 때마다 새로운 산이잖아요. 늘 똑같은 산이 아니라. 비슷비슷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똑같은 산이라도 계절마다 다르고 코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한 산을 좀 여러 번 가는 게 제일 좋죠. 아 정말 꼭 이 산만큼은 참 추천하고 싶다. 지리산, 그 다음에 계룡산, 월출산 여기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절은 언제? 지리산은 지리산은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그때 지리산의 풍경을 계룡산은 겨울에 가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눈 내릴 때? 눈 내리고 다음 날 영암 월출산은 네네네. 언제 가면 좋을까요? 여름에 가시면 좋아요. 아 여름에 가면 좋다. 가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산을 3개 추천했지만은 4계절 다 가야 되네요. 네 사계절 다 가셔야 되고 네. 다른 코스로도 여러 번 가시면은 더 좋죠. 몸을 조금만 비틀어도 이 산 모양이 달라지는 모습이 참 네. 절경이다. 네네. 제일 힘든 산이 어디였어요? 가리왕산이요. 예? 가리왕산 강원도에 있는 건데 강원도 소리만 들어도 험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원시림 상태예요. 길은 잘 닦여 있긴 이 하지만 지금 방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 같은 산이 어디예요? 백자를 딱 마지막 이게 백이다. 북한산. 북한산에서요? 네. 오, 그거 쉽지 않다 그러던데. 수문벽 코스로 다녀왔거든요. 수문벽? 네네. 이름도 무섭네요. 수문벽. 네. 그건 길어요? 그게 코스가 암릉으로 되어 있는 데라서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그 마지막 100번째 딱 됐을 때, 네. 상상이 안 가는데, 그 기분? 이제 끝났다 이런 약간 시원섭섭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미친 듯이 산을 안 타도 되겠구나. 그래, 백자를 딱 했어요. 네. 백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맞죠? 다른 걸 또 도전해봐야죠. 수영? 아니요. 그러면 산에 있는 걸 또 다른 도전으로 가는 거죠. 산에 있는 걸 다른 도전이면은 10만이? 뭐 종주를 해본다거나. 종주요? 네네. 지금 생각해둔 종주가 지리산 화대 종주. 그럼 몇 킬로인데요? 48점 몇 킬로인가? 네, 40킬로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솔직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아니 너무 가볍게 들고 올라가길래 네. 가방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네. 아니 제가 이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먼저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이쪽에 네. 물. 저도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짜자자자잔. 이게 100번째. 네. 와, 이거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네, 그냥 아무 때나 넣고 다녀가지고. 짜라짜란짜. 이거 뭐야? 네. 10번째 올랐을 때 처음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네. 그때 기분이? 내가 해냈다. 진짜 10개. 네.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짜. 야, 그 생각 들겠다. 산 정상에서 그 파란색을 이렇게 들고 찍고 있는데 다음 분이 이 황금색을 들고 찍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다. 네. 와. 그러면 종주도 이제 도전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또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해야죠.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국립공원이나 아니면 뭐 숲 해설가? 숲해설가 괜찮다. 그런 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네. 아주 깊은 산 산장 주인.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산장부터 구하세요. 지영 씨가 생각하는 진짜 네. 산의 네. 매력이 과연 뭡니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고요함? 그 사람이 늙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호기심을 잃어버리면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간다 그러는데 지영 씨는 계속 그 시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계속 궁금해요. 다음 또 목표의 산은 어디입니까? 뭐 다음 주든. 네, 내일 가거든요. 내일. 내일요? 네. 홍천에 있는 팔봉산에 갑니다. 아, 뚝배기 드시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산을 넘으러 가는 거죠. 네, 8봉우리를 넘으러 갑니다. 오, 야. 네, 처음 목표는 10곳 정도를 오른다고 하셨는데 산이 좋다 보니까 100군데 정도를 들으게 되셨다고 네. 합니다. 산이 주는 그 뭐랄까 매력이랄까요? 중독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많이 갈 때는 일주일에 5번이나 산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산과 열애를 한 셈이겠죠. 바로 그 힘으로 아픈 몸과 마음을 잘 다져서 지금처럼 아주 좋은 에너지를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을 통해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 건강하게 할 수 있게끔 전국시티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나볼 다음 주인공은요. 이 가업을 이어서 3대째 전통 방식으로 양봉을 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제 귀농 3년 차 이 꿀벌들과 함께 이 귀촌에 아주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진한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꽃과 꿀벌의 계절. 노는 게 제일 좋아 땡땡이가 제일 짜릿해 이렇게 날 좋을 때는 땡땡이를 쳐줘야 제맛이지 아이 뭐하고 놀지? 돼버려? 아니면은 허이! 꿀벌이! 다른 친구들 일하고 있는데 지금 갑시다. 들어! 노는 게 제일 좋다는 동학 꿀벌의 일탈. 그 일탈 속에서 만난 넝꿀째 날아온 꿀벌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꿀벌들을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바로 보호장구 착용이죠. 올해로 귀농 3년 차인 박넝쿨 씨, 벌통한 꿀벌들의 건강 체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벌들에게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그러던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3년째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벌들 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색소음처럼 저한테는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일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벌통 50군을 돌보고 있는 넝쿨 씨는 좋은 꿀을 얻기 위해 전통 방식 그대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꿀은 좀 많이 좀 잘 수확이 됐나요? 첫 해 귀농했을 때 아카시아가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올해는 첫 해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 온도, 저녁 온도가 좀 따뜻해야 얘네들이 벌도 늘어나기도 하고 꿀도 잘 나는데 냉해를 입으니까 꿀이 안 나는 거예요. 꽃은 폈는데. 최고의 꿀을 모을 수 있도록 동물들이 건강한 농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가장 큰 거는 기후예요.
꿀벌들이 되게 민감한 곤충이다 보니까 기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몸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귀농 전 군복무 시절부터 맡은 상담 일은 청소년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상담사라는 직업으로 이어졌는데요. 사무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까지 맡게 된 넝쿨 씨. 제가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강의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일보다 서류 더미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관리라든지 공무원들 이렇게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적인 일로 바뀌면서 좀 지친다. 사람을 놓쳤고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과감히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양봉했었거든요. 아버지도 양봉을 했었고 젊었을 때. 그래서 끊긴 가업을 새로 잇는 이제 상담하는 농부로서 한번 해보자. 이제 가족은 넝쿨 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아드님이 도시에서 지내다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양봉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드님 보시면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젊은 사람들이 배워놓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고 나면 다 도시로 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들이 보러 온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존 농업과 다른 미래 산업으로서 양봉업에 도전하는 넝쿨 씨. 자, 그럼 넝쿨 씨의 부지런한 꿀벌들이 모아놓은 꿀 어디 맛 한번 볼까요? 살짝, 진짜 살짝. 꿀이 살짝 있네. 직접 채밀 작업에 나선 동아 씨. 손잡이를 잡고 열심히 돌리면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거 듬뿍 찍어줘. 반으로 쪼개졌을 때 그 속으로 꿀이 들어와. 또 촉촉한데 꿀까지 있으니까 너무 달달해요. 꿀을 생산할 때 옛날 방식이 정말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 시간 꿀벌들한테 맡겨두어서 자기들이 꿀 벌집에서 먹었다 뱉었다도 반복하기도 하고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맛보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꿀을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온 15도 이상의 실온에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란다에도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하는 공간을 실온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고,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물이 들어가는 순간 얘네들은 수분이 함유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넝쿨 씨의 농장에선 색다른 체험도 진행되는데요. 직접 만든 농촌 기업 브랜드를 통해 농장 체험과 꿀벌 공예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좀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 꿀벌하고 생태계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서 어떻게 하면 생태계 보호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과제를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그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전부 꿀벌을 통해 얻어지는 거라고 하니 넝쿨 씨한텐 정말 넝쿨째 날아온 꿀벌이 맞는걸요? 농장을 찾는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라는 넝쿨 씨입니다. 아카시아 개화 상태에 따라 벌통들은 이동을 하는데요. 미륵산 자락에서 좋은 꿀을 저장하고 있는 또 다른 벌통을 만나러 가봅니다. 양봉업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유튜브에도 출연하시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강의도 현재 진행형인데요. 양봉업 하시고 강의하시고 상담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을 바쁘신데 도대체 언제 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좀 더 여유롭기 위해서 귀농을 했던 게 맞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곳들에서 저를 찾아주시더라고요. 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뿌듯하게 의미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인 다역을 거뜬히 소화하고 있는 상담하는 농부 넝쿨 씨.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청년 농부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수확물에 대해서 소득을 얻겠다, 아니면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보다는 가장 먼저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차리시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서 먼저 캐치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 생업과 접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만족감을 높이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넝쿨 씨 인생에 넝쿨째 날아온 꿀벌과 함께 또 다른 내일을 꿈꿔봅니다. 주인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지 저는 참 몰랐네요. 저도 이제 땡땡이 안 치고 주인님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넝쿨 씨. 단순한 양봉업을 넘어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달콤한 그의 꿈이 꼭 실현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자리에서 나만의 꿈을 키워가는 도시청년 시골가다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승부를 펼치고 싶어서 경주시 강동면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 펼쳐지고 있을지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경주시 강동면 시골 마을 한 구석 조금은 생뚱맞은 자리에 카페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한 젊고 감각적인 카페인데요. 하지만 커피는 부업, 이곳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데요. 오늘의 도시청년,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일로 보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브랜딩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 박송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카페에서 커피도 만들고 있고 카페 안에 있는 작업실에서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굿즈도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한 씨는 카페 한편에 마련된 공간에서 디자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접 제작한 대표적인 캐릭터 콩씨를 다양한 디자인 상품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귀여운 표정의 콩씨는 어떤 캐릭터일까요? 제가 자체 제작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름이 콩씨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말 그대로 콩씨예요. 씨앗. 작은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듯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잘 견디고 힘내면은 누구나 다 그 기대한 대로 잘 변화할 수 있고 모두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이 콩씨 캐릭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친근한 이웃집 친구 같은 느낌이면서 또 히어로 같은 평화의 수호자 같은 그런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게 됐습니다. 에코백과 티셔츠, 작은 문구류로 제작되고 있는 콩씨 캐릭터. 그런데 콩씨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꼭 따라붙어 있는 글씨가 있네요. Peace on Earth. 어떤 의미일까요?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우리나라 그런 뭐라 그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얼쑤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좀 되게 리듬이 맞지 않아요? Peace on Earth? 이걸 외쳤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진짜 온 지구상에 평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이 메시지가 이 콩씨가 외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피스 피스 온 얼쑤. 피스 온 얼쑤를 외치며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 송한 씨의 꿈은 콩씨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평화의 히어로로 사랑받게 되는 건데요. 송한 씨는 왜 콩씨가 싹을 틔울 자리로 경주시 강동면을 택한 걸까요? 사실은 시골에 올 계획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저는 이제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뭐 홈페이지나 브랜딩 쪽으로 디자인 일을 하다가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런 꿈이 있잖아요. 나도 내 디자인을 하고 싶다. 나도 내 작업실 열고 싶고 내가 만든 굿즈를 또 팔아보고 싶고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데 작년 여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가족들이 다 몰랐어요. 이런 시골에 땅을 샀을 줄이야. 그것도 엄청 많이. 그런데
엄마의 꿈이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좀 자연과 함께 좀 힐링을 하고 싶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해서 잠깐 도와달라 해서 왔는데 오히려 더 제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지금은 친구들한테 그래요. 귀촌해라고.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기자 새로운 아이템도 찾아왔습니다. 송한 씨는 카페 가까이 양동마을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갔다가 그 고즈넉한 풍경에 한눈에 반했다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양동마을의 풍경을 담은 컬러링 엽서 제작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도를 저희 집 바로 옆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혼자. 근데 와,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잘 보존돼 있어 참 좋은데 너무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고 이 양동마을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굿즈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또 잘하니까 이 양동마을을 좀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걸 계획한 건 아니고. 양동마을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살짝 단순화시켜 표현한 송한 씨의 컬러링 엽서들. 풍경 위에 직접 색을 입히며 한 번 더 양동마을을 떠올려 볼 수 있으니까 여행을 기념하고 추억하기에 딱 좋아 보이죠? 송한 씨의 카페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네요. 네, 오랜만이에요. 양동마을의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감독님과 마을 어르신이 찾아오셨는데요. 송한 씨의 양동마을 엽서를 보고 마을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함께 양동마을 굿즈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동마을 고택 시리즈를 딱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엔 나 뭐 그려야 되지? 더 이상 그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건축물을 그 건축의 정말 집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 건축물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게 꼭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외지에서 온 청년이 만든 양동마을 굿즈. 마을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양동마을에 사실 이런 엽서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약간 정말 좀 신선했어요. 이분 정도면 양동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엽서도 만들고 또 우리가 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해보면 좀 좋겠다. 너무 참신하고 기발한 거예요. 전문 사람이 간단하게 펜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정말 이게 오히려 사진보다도 훨씬 우리한테 있던 그 전달해 주는 게 새롭다 그런 느낌이 들었죠. 송한 씨는 양동마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잘 표현하기 위해 틈날 때마다 양동마을을 둘러보고 마을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보고 또 봐도 그렇게나 좋은가요? 진짜 다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살아있는 풍경이잖아요. 그리고 이 양동 자체가 500년 동안 한 번도 사람이 비었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주영 공간, 진짜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곳이니까 직접 와서 보니까 또 좋네요. 양동마을과 귀촌 생활의 매력에 푹 빠진 도시청년 송한 씨.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송한 씨는 디자인뿐 아니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 꿈도 있다고요. 첫 번째 목표는 저희 콩 씨가 이제 세계적으로 너무 민망하다 갑자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콩 씨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저는 이 콩 씨를 가지고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거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이 그냥 카페이기만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차 마시고 가는 그런 일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고 싶고요.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양하게 좀 활용하고 싶어요. 강동면에 자리 잡은 도시청년 송한 씨. 작은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송한 씨의 작은 꿈도 콩 씨와 함께 자라고 자라 우리 지역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길 응원합니다.
네, 경주의 털을 잡은 디자이너 박송환 씨를 만나봤습니다. 귀여운 콩씨 캐릭터가 누구를 닮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디자이너분을 꼭 닮았네요. 맞아요. 앞으로 콩씨 캐릭터도 무럭무럭 자라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가 되길 바라겠고요. 양동마을의 굿즈도 엽서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시대에 계속해서 우리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포항시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기초 작업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던 시민들의 감정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포항에서 어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데에 이어 오늘 새벽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2020년의 봄을 빼앗아간 코로나19.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고 무엇보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급격히 생활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재난을 잘 대응하기 위한, 또 나아가서는 재난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볼 곳은요, 포항 시민들의 문화 안전망, 더불어서 문화 치유에 애쓰시는 분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사회적 거리는 두 돼,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과 감정들을 보듬고 문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작된 아카이빙 프로젝트. 포항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방콕 기록 세트를 소개합니다. 포항시 문화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영석 리포터가 포항문화재단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례기도 하고요. 저희만 있으니까 잠시 마스크를 네, 좀 네네. 벗을까요? 네. 어유, 더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문화? 이름도 잘 헷갈려요. 문화? 안전망. 그래요. 생소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어요. 네. 문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뛴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으시니까 그 일상들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과 저희가 또 다양한 만들기 체험 키트를 준비한 방콕 기록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아, 하기는 집안에서 요즘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답답하고 우울감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양이 벌써 이렇게 집 모양이에요. 네. 집안에서 할 수 있게 있는 것들을 모아놨다 이렇게 보이는데 안을 한번 봐도 되죠? 네네. 그러면은 오, 많다. 방콕 기록 세트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일기장, 종이접기 체험 키트, AR 어플 체험 세트, 금관 만들기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키트가 있는데요. 특히 포항 곳곳에 자리한 스틸아트를 종이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가 인기였다네요. 집안에 한 그루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좀 싱그러워요. 키트를 완성하고 나면 이 반려나무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안에 있는 일기장을 이제 작성을 하신 후에 다시 포항문화재단으로 돌려주시면 저희가 이 반려나무를 가정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 반려나무는 이제 2그루를 분양을 해서 저희가 한 그루는 가정으로, 한 그루는 이제 산불 피해 지역에 복구숲 조성을 하는데 사용이 기부가 됩니다. 오, 산불 피해라면은 강원도 쪽으로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그쪽에 기부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올 가을에도 이제 복구숲 조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나무 한 그루가 심비게 되고 이제 공동 현판이 제작되어서 이제 참여하신 가족분들의 성함을 저희가 각인하게 됩니다. 재난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코로나 아카이빙에 참여한 가족의 이름으로 나무를 기부하게 되는데요. 방콕 기록 세트를 통해 문화 안전망과 강원도 복구숲 구축 모두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뭔가 거죠. 저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신청을 하신 가정이 계셔서 네. 이거 방콕 기록 세트를 가정에 가져가셔서 같이 체험도 하시고 일기장도 작성하시고 저한테 다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아, 요거를 신청하신 분에게 가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봐라. 네. 다시 가져오면 되겠네요. 네. 숙제인가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만들면은요 반려나무도 준다고 합니다. 어떤 가족이 이 귀한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셨을까요? 방콕 기록 세트 지금 배달 갑니다. 키트 배달을 받습니다. 자,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도겸이, 채영이네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방콕 기록 키트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네. 애들이 밖에를 못 나가니까 놀잇감이라도 있으면 집에서 TV라든지 핸드폰을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특히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 있는 거 힘들어하죠. 너무 힘들어하죠. 어떤 부분들이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고 아이들이 힘들어했어요? 밖에 지금 날씨도 너무 좋은데 네.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갑갑하게 집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TV랑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든 일이죠. 어른들도 힘들지만 그래요.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인터뷰해도 되지? 알았어요. 그래. 야, 네가 때리면 어떡하니? 지금 한참 놀고 싶은 것 같아요. 막 에너지가 막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요럴 때 우리 코로나 방콕 기록 세트가 어떻게 또 작용을 하고 아이들한테 또 잘 이용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네네. 아이들과 함께 체험 키트 대개봉. 그리고 만들고 자르고 붙이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키트 덕분에 휴대폰만 보던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와, 공주님은 이런 거 하는 거지. 완전히 공주님인데. 이야, 대박! 우와! 완전 대박! 제가 봐봐. 엄마 봐봐. 우와! 완전 대박! 우와! 사영섭 리포터도 아빠 모드로 변신. 함께 만들고 놀면서 방콕 기록 세트를 체험해 보는데요. 어째 야외 촬영 때보다도 빠르게 지쳐가는 모습? 어머니, 어려워요.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네. 야, 아니 쉬운 게 아니네요. 당연하죠. 이게 애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게 이게 에어컨 틀어놓고 땀 나시는 거 알아요? 네.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더 힘들어진 어른들을 위한 시간도 있어야겠죠? 아이들은 장난감도 만들고 일기도 쓰고, 그런데 한켠에 보니까 학부모님들, 어머님도 이렇게 일기를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그 하루하루 쓰면서의 느낌은 또 다를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 줄 알았는데 써나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스트레스 같은 것도 일기를 쓰면서 조금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애들도 쓰는 게 너무 또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조금 유익한 거였어요. 사실 일기 안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이지만 어머니의 스트레스도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나마 일기로 좀 풀린 것 같아요. 글쓰기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데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하죠. 일기를 통해 감정을 편하게 꺼내놓고 나면 불안한 마음들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제가 도겸이하고 채영이하고 만나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도겸이 일기장, 어머니 일기장까지 받아서 왔습니다. 만들면서 굉장히 여러 생각이 저도 또한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이거 함께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총 150가구에게 이제 코로나 방콕 기록 세트를 발송을 했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저에게 일기장이 돌아오는 중인데, 문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또 하나의 아카이빙 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시도 하고 나눌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요새는 뭐 물리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들었던 부분, 혹은 남이 좀 힘들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뭐 그런 치유의 시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들은요, 사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포항 시민 여러분, 또 대한민국 우리 국민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 화이팅!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더 힘들고 불안했던 코로나19 상황. 포항시는 문화로 시민들을 치유하고 문화로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모두가 현명하게 극복하길 바라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코로나19 아카이빙에 참여한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포항시의 문화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미리 저희가 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서 발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물리적인 부분보다 시민들의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케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포항시의 문화안전망 구축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전국지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광주의 핫플레이스죠. 양림동으로 가볼까 합니다. 네, 이곳에 가면요. 도자기 공예부터 또 은공예와 섬유공예까지 한 동네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공예의 모든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광주 대표 핫플레이스 양림동. 양림동 하면 떠오르는 것. 펭귄마을. 감성 있는 카페? 잘 꾸며져 있어서 사진 찍을 곳도 많고 전통적이면서도 좀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루쯤 힐링할 수 있는 장소. 먹거리, 볼거리 많았던 양림동에 이제는 즐길거리까지 생겼습니다. 공예거리로 태어난 양림동. 지금 만나보시죠. 양림동의 대표 명소 펭귄마을. 사진 찍기 좋고 볼 거 많은 이곳은 한때 화재로 마을이 다 탄 뒤 방치된 공간이었습니다. 8년 전 정크아트로 꾸며지면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펭귄마을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게 입소문을 타고 광주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쪽 지역은 도시재생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곳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펭귄마을이 철거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화공원으로 다시 재지정을 하고 원래 있었던 건물들을 존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탄생시킨 곳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들을 들어서 공예 특화거리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문을 연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 기존의 전통가옥 20개를 리모델링해 공방으로 꾸몄습니다.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는 공예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예와 관련되어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 그리고 공예 체험장, 그리고 공예품이나 관광 상품을 살 수 있는 판매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개 공방이 입주해 있는 이곳. 도자기부터 금속, 섬유, 가죽, 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공예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공방이에요, 여기는? 예, 안녕하세요. 이곳은 흙을 가지고 도장도 만들고 글씨도 쓰고 그릇도 만드는 도예 공방입니다. 이곳에 오면 다양한 도자기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제 도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일단 제 이름으로 오늘 한번 해보고 이 자녀들한테도 이런 걸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제 걸 먼저 이렇게 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약간 나이가 있어서 눈이 잠깐 안 보여서 그것만 조금 저기 하지 쉬운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도장을 만들 수 있어 인기 만점! 오, 잘 찍혔는데요? 잘하셨는데요? 제일 1등이신데요, 오늘? 마음에 드죠? 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마음에 꼭 듭니다. 제 마음에도 쏙 들어요. 다들 처음 해보시는 거 맞죠? 어머니 참 멋지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안쪽에 되는 거죠? 예, 이제 여기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완성이 되고 예, 도장을 이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장입니다. 각인을 한 후부터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요약을 묻혀 1250도 가마에 구워주면 이렇게 반짝반짝 예쁜 도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조성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다양하게 공예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구경하기도 좋고요.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필요한 상품 있으면 구매도 하고요. 또 여러 지역에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여기서 30년 살기를 좀 잘했다. 어디서 안 가고 그렇게 좀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양림동 주민의 자부심이 됐습니다. 또 다른 공방에 놀러 가볼까요? 이곳은 어떤 공방일까요? 면섬유나 마섬유, 실크 이런 섬유들을 가지고 염색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고 또 재활용으로서 조각된 어떤 섬유를 가지고 브로치라든지 아주 소품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이런 거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선생님, 여기서 어떤 체험을 하나요? 제가 이제 오늘은 면 마스크를 제작을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양림동 일원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호랑가시 나무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과연 어떤 마스크가 탄생할까요? 먼저 각자의 스타일대로 스케치를 해주고요. 섬유형 물감으로 색칠을 하는데요. 섬유에 그림을 그리는 건 조금 낯설죠? 비벼주시면서 처음에는 이게 흡수가 잘 안 돼요. 안에까지 섬유 속에 파고들어서 나중에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설명도 해주니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와, 써보니 더 예쁘네요. 짠! 펭귄 마을에 있는 호랑가시나무 그렸어요. 한번 와서 체험 한번 해보세요. 나만의 하나 있는 작품. 이쁘죠? 요즘 일회용 마스크 많이 쓰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저만의 마스크 제 얼굴도 예뻐 보이잖아요. 이렇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셔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공방에 가볼까요? 뭘 만들고 계시나 봤더니 와, 액세서리네요. 저희 공방은 연인이나 또 가족들이 와서 간단한 반지나 은목걸이 그리고 또 간단한 공구를 사용해서 무늬도 각인도 해보고 또 이니셜 마킹도 해보면서 은공예가 어떤 것인지 같이 만들어보는 작업 체험입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더위엔 은이 대세. 반지를 만들기 위해 한 커플이 공방을 찾았는데요. 직접 이니셜도 받고 색도 칠하며 하나뿐인 반지를 만들어 봅니다. 이쁘다. 뭐 맞는데? 완전 예쁘다. 이쁘네.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되게 재밌었고 다양한 공예 체험이 있어서 다음에 오면 또 다른 다양한 거 해보고 싶어요. 공예 특화거리를 이렇게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 공예인들이 판로가 어려웠는데 그 판로에 개척해 준 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작가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생각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모여서 작품전도 하고 그런 계획이고 있습니다. 펭귄마을에 오시면은 사진 찍기도 좋고 많이도 올리지 않고 마치 또 공예촌이 생겨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광객 오시면은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펭귄마을의 변신 양림동 공예 특화거리.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나만의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광주의 양림동을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아기자기한 것들 때문에 펭귄마을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공예 특화거리로 거듭나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예 체험은 물론이고요. 또 멋진 공예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도 마련됐다고 하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공예 여행을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지만 이번 주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산이나 바다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놀러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